안녕하세요. 4월 29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매식경 시작에 앞서서요. 자, 이제 미라클 모닝 미모 2기를 다시 신청을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 블로그에 뭐 유튜브 링크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1기 때는 뭐 그냥 급하게 우리가 진행을 한 거였는데 분명히 지금 어떠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준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될 게 많지만 그 안에서 뭔가 조금 같은 목표를 갖고 얼굴은 서로 모르더라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의지하고 또 상대방이 잘한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기는 그냥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2기는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금 아침 일찍부터 뭔가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미모 2기 과정을 그냥 단순하게 일찍 일어나는 기상 인증 스터디라고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조금 도움을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고,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자소서만 쓰기도 또 면접만 준비하기도 뭐 필기 공부만 준비하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끈들을 다 갖고 가서 우리가 모두 결국 에너지를 서로 받고 좋은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아무튼 미모이기 진행할 테니까 블로그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4월 29일 첫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예요. 금융위 73개 저축은행 오픈뱅킹 대국면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1금융권만 진짜 오픈뱅킹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저축은행도 그리고 카드사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픈뱅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따른 어떠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보완점이 뭐가 있을지부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가게 된다면 1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고 2금융권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오픈뱅킹이라는 하나의 키워드에 있어서 내가 여러분이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들을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는 73개 저축은행에도 오픈뱅킹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다? 이제 저축은행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네? 왜? 오픈뱅킹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지금은 시중은행들만 경쟁하던 것들을 어떻게 돼요? 저축은행과 카드사까지 다 달려들면 어떻겠어요? 경쟁이 치열하겠죠. 더욱더. 자, 오픈뱅킹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뭐다?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쉽게 이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이체하거나 뭘 하려면 KB 들어가, 신한 들어가, 우리 들어가, 농협 들어가 다 어플을 깔아. 그런데 너무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은행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오픈뱅킹이랑 제도는 뭐예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앱 하나 설치하면 모든 다른 기관까지 다 금융정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편하게 된 거예요. 2019년 12월 출범 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지난 25일 현재 가입자 7,657만 명. 어휴, 어떻게 이렇게 됐죠? 계좌 13,858만 자. 와, 대단하네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은행에서 부탁 엄청 받았어요. 오픈뱅킹 누구 해줄 사람 없냐고. 그 은행별로도 굉장히 나오자마자 경쟁이 치열했는데,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신한은행에서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이런 부탁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 오픈뱅킹. 그리고 지금 한 20년, 1년 반이 지났지만 지금 또 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 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가 이용하는 게 준다. 소비자 입장에서 편해 안 편해요? 편하죠. 금융소비자는 이렇게 편하다. 그래서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그러니까 고객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었죠? 금융권에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치열하니까. 경쟁 싸움에서. 그 경쟁에서 어떠한 우위, 어떠한 장점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것들을 고객한테 뭘 어필할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사, 요즘에 제가 계속 이거 얘기했죠? 그래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주식 코인에 빠진 대학생들, 인생 바꿀 수 있는 사다리가 없기. 참 씁쓸하죠. 제가 어제 매식경 뭐라고 했어요? 어, 코인 하지 말고 추억 코인, 신문 코인에 빠져보라. 그게 여러분들의 나중에 진짜 가치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저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자, 지난해 주식 신규 투자자 절반 이상이 20에서 30대. 대학 투자 동아리는 코인 열풍이래요. 주식에 투자하다가 월세 보증금까지 날렸다. 학교에서 먼 거리에 있는 본가로 다시 들어왔는데 부모님을 뵐 낯이 없다. 서울대 재학 중인 박모 씨는 최근 주식으로 단타 매매를 하다가 큰 낭패를 봤다고 했다. 올해 초 상승장에서 매일 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냈지만 한 달 전 수업을 받다 실수로 대량 매수한 주식이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 현재 박 씨는 월세 보증금을 만들기 위해 일주일에 두세 개씩 과외를 뛰고 있다고 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매일 여러분 24살인데 매일 50만 원 수익을 냈대. 그러면 20일만 더 줘도 얼마? 1000만 원이에요. 대학생이. 물론 한 달 동안 내는 수익은 내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는 대학교 때 용돈 30만 원 받았었거든요. 30만 원. 그래서 월화는 선배들한테 얻어먹고, 아니 월화는 제가 그냥 하고 거의 수목금은 선배들한테 얻어먹던가 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저희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본인들이 뭔가를 그 실행하고 생각이 훨씬 더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때도 주식이나 이제 그런 걸 했지만 단타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겁이 났거든요. 저도 예전에. 근데 지금은 다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식이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는데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슈도요. 이러한 그 나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투자를 위험한 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백날 들어봤자요.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되잖아요. 그럼 나만의 투자 원칙이 생겨요. 나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배운 교훈이 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을 자소서로 쓴다고 한다? 면접에서 활용한다고 한다?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친구가 어떠한 원칙을 지금 배웠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떠한 철학을 갖게 된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해본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본 거는 주식이 폭락해 큰 손실을 봤어. 그 다음의 행동이야. 나의 어떤 행동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로 인해서 자, 폭락하고 손실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액션을 뭘로 했는지 일주일에 과외 두세 개씩 뜨고 있다며요. 그러면 본인이 진짜 힘들어도 내가 이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처절한 나의 몸부림, 노력, 교훈 이런 것들 얻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거면은 이 정도 가치는 있다고 봐요. 돈을 잃으면서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소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아무튼 자, 동학개미 운동, 가상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대학가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경험이 적은 20대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은 후 월세 보증금, 등록금까지 투자했다가 됐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도 되는데 내가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안 읽을게요. 이거 보세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네요. 최근 대학생들까지 고위험 자산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장기간 지속되어 있는 취업난에 최근 몇 년간 아파트를 포함한 집값마저 천정부시로 치솟으면서 대학생들이 단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 심리에 주식과 코인 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초년생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절대 내가 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투자는요. 그거는 투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진짜 투기예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는 명쾌해요. 내가 가진 돈의 여유 자금이든 뭐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을
투자를 해서 그게 날아가더라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거나 내가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망해도 흔히 내가 뭐 다 빠져도 내가 지금 또 다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젊었을 때 해볼 수 있거든요. 리스크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서 내가 뭔가를 또 배울 수 있고. 그래서 하지만 단 하나 중요한 건 그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퇴직연금 사업 접는 지방은행들. 퇴직연금 지금 이슈가 굉장히 있는데 지방은행들은 접는다고 하네요. 뭐 돈이 안 될 거 좋겠죠. 뭐 뻔하죠. 제주은행도 12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대요. 제주은행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12년 만에 철수를 한다. 퇴직연금 사업 점유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형은행과 대기업 계열 보험 증권사만이 살아남고 중소형 금융사는 철수하는 현상이다. 이게 퇴직연금 시장의 지금 방향성이라고요. 1금융권은 상관없죠. 그런데 지금 2금융권 중에서 돈이 안 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주은행이 이제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제주은행은 1년 전부터 기존 계약자들에게 타은행으로 퇴직연금 계약을 이전해왔대요.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남은 가입자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의 점유율이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데, 그럼 어떠한 은행이 가장 퇴직연금 MS가 좋을까요? 제가 퇴직연금 관련해서 계속 신한은행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이런 지방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의 사업 포기 현상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대요. 자, 철수를 결정한 금융사들은 왜? 제가 얘기했죠. 퇴직연금 실적이 미미하니까 철수한 거죠. 제주은행은 전체 은행 퇴직연금 적립금 130조 중에서 164억 원. MS가 0.01이면 이건 철수해야죠. 뭐 돈도 안 나오는데. 이건 왜 그랬냐? 제주은행의 경우 제주 지역을 기반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영업에 일단 제약력이 일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쫙 보시면 보세요. 제가 아까 신한은행 얘기했는데 신한은행이 지금 제일 많죠. 그러니까 이 퇴직연금이라는 키워드가, 퇴직연금이라는 시장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130조 원이라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은행에서는 집중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MS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은행 중에서 강점이 있는 걸 끌어다 쓰는 거예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믿음직하다는 거잖아요. 한번 쫙 보시고 어떤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강점을 찾는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올해부터 타 금융사로의 퇴직연금 이전 절차가 간소화됐어요. 여러분, 퇴직연금 이전. 그래서 금융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올 1월부터 기업이 근로자를 대표해 수익률이 더 높은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때 이전할 금융사를 단 한 번만 방문해 신청만 하면은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요식행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 절로 바꿀래. 딱 그쪽으로 가서 신청하면 끝. 그러니까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긴 하지만 몰리는 대로 더 쏠릴 수밖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시고요. 몇 분이 됐죠? 13분. 자, 제가 요 기사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국내 해외 무관 주식형 펀드 좋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더벨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 더벨을 가끔씩 보는 것도 여러분 기업 분석이나 뭐 금융시장 돌아가는데 아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인 더벨은 국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최고의 PB들을 추천받아 더벨 PB를 선정했대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어. 프라이빗 뱅커 PB들의 위험 자산 선호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계속됐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보고 뭐라 할 수 있어요? 개인 금융이나 PB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다? PB들의 위험 자산 선호가 계속 이어지네. 1분기에도 그렇고 2분기에도 국내외 주식형 펀드의 추천이 집중된 반면 채권형은 없었다. 그건 뭐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뭐다? 국내외 주식형 펀드를 밀고 있다. 누가? PB들이. 지역별로는 누가? 미국. 이렇게 그냥 시장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을 보면 주식 섹터별 이제 이게 추천 건수래요.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하나의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PB들이 투자했다고 해서 그게 다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PB들도요, 어디 PB냐에 따라 달라요. 은행 PB, 증권 PB 다 달라요. 은행에서 PB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그들의 시황 전망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큰
큰 PB 센터가 아닌 이상. 주식 섹터별 추적 건수를 보면 IT 섹터의 강세가 이어졌대요. 어디요? IT. 1분기, 2분기 위험 선호가 조금 이어졌는데 주식 쪽으로 주식형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IT 섹터가 강해졌다. 우리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돼요. 뭐 건수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너무 힘들면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증권사를 갈 친구들은 봐야 되겠죠. IT 섹터 종목 중에 뭐 삼전, SDI, 하이닉스 복수 PB 추천 받았다. 이유는 요렇고 건강관리 섹터 요렇게 그리고 종목을 보세요. SK바이오 사이언스 복수.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해서 익히는 거예요. 지금 PB들이 많이 추천하는 게 약간 주식형 쪽으로 유도를 하네. 근데 그 중에서 IT 섹터 쪽으로는 삼전과 SDI와 하이닉스 쪽을 조금 밀고 있네. 이유는 뭐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다음 건강관리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있는데 건강관련 같은 경우는 SK바이오 사이언스 정말 하나도 모른다. 그럼 찾아보세요.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가?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증권회사를 준비하신 분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자,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나왔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나와야 되는데 어디 있어? 여기서 나왔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복수 추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추천은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원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예쁘게 포장을 하는 거죠. 만약에 면접 때 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중에 본인은 어떤 펀드를 선택할 거고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지금 신문을 읽은 기사를 토대로 해서 내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 다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세요.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하나 나왔는데 요거는 뭐 내일 다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지금 뭐 매식경을 보는 친구들 중에 매식경이 짧다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저도 좀 길게 하고 싶어요. 하루에 그냥 스트리밍으로 매일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 3, 40분씩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어떤 친구들이 좀 길다고 해서 일부러 매일 10분 동안만 하려고 한 거거든요. 저한테 스트리밍으로 이 매식경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맨날 뭐 그렇게 해볼게요. 같이 공부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매일 10분 경제 운동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리해보시고 자, 좋아요, 댓글 여러분들의 작은 성의 표시가 저한테 힘이 되죠. 이제는 저도 유튜브가 된 것 같네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튼 잘 봤으면 여러분들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은 여러분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스스로 아무튼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언제 어디서라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나도 모르게 뭔가를 듣고 있고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화이팅!